네, 안녕하세요. 인젠트 데이터사업본부에서 컨설팅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용우 수석입니다. 저는 인젠트가 보유한 다양한 IT 솔루션 중에서도 오픈소스 DBMS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엑스퍼DB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과 사업 제안, 그리고 엑스퍼DB를 통해 IT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고객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오픈소스 DBMS들 중에서도 RDBMS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오픈소스 DBMS를 통해 구축한 다양한 업무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제가 몸담고 있는 인젠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젠트는 2000년에 설립돼서 올해로 22년째를 맞이하는 IT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통합 단말, 대내외 채널 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금융권에서는 이미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최근 API 게이트웨이를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를 주요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AI 분야로의 사업 확장도 진행하고 있고 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 엑스퍼DB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다양한 오픈소스 DBMS 과연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엑스퍼DB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다양한 구축 사례를 통해서 실제 업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DBMS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DBMS라고 하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지난 몇 년 동안 빅데이터, AI, 머신러닝이나 SNS 같이 비즈니스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생산되는 데이터 유형이나 활용 방법, 활용 분야 또한 비즈니스 유형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에 맞게 DBMS도 여러 가지 형태로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진화했고 종류 또한 다양해졌죠. 주역에 활용되는 DBMS 유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 간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전통적인 RDB부터 데이터를 JSON 포맷으로 쉽게 저장하고 추출하고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 있는 다큐먼트 스토어, 그리고 대량으로 적재된 데이터로부터 특정 데이터만 매우 빠르게 추출해내는 그런 기능에 특화된 키밸류 스토어, 그 밖에도 SNS에 특화된 그래프DB라든지 타임 시리즈 DB,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DBMS가 있는데요. 그 태동은 오픈소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오픈소스가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앞서 보신 DBMS 유형별 인지도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신빙성 있는 지표들에 근거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는 분석 결과입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다양한 업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유형의 DBMS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앞서 언급했던 다큐먼트 스토어나 키밸류 스토어, 그래프DB 등을 다 합쳐도 인지도가 30%를 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DBMS, 짐작하셨겠지만 전통적인 개념의 관계형 DBMS, 즉 RDBMS가 전체 인지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DBMS가 만들어지고 업무에 활용되고 있지만 RDBMS 역시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탑재하고 SQL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DBMS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픈소스가 기술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모든 유형의 DBMS를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활용 범위가 가장 넓은 RDBMS를, 그 중에서도 오픈소스 RDBMS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DBMS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클라우드 지원 정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클라우드 지원은 기본 요소로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BMS는 기업이나 기관의 가장 큰 자산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IT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인프라의 핵심 요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런 만큼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정성이란 예기치 않은 시스템 장애나 서비스 중단 같은 코어 엔진 자체적으로 보증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용성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싱글노드가 아닌 다중노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서 가용성을 더 높일 수 있죠. 이때
클러스터 간 데이터 동기화 방안이나 정합성 보장 방안,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각각의 노드로 트랜잭션을 적절히 분산하는 부하 분산 방안, 그리고 일부 노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유실 없이 얼마나 빠르게 장애 복구를 수행하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트랜잭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비교적 업무 복잡도가 낮은 일반적인 홈페이지조차도 단순한 OLTP뿐만 아니라 분석이나 집계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데이터의 유형도 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환경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트랜잭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또한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환성입니다. 오픈소스 DBMS를 도입하시는 이유가 크게 몇 가지 있으실 텐데요. 크게 상용 DB의 고비용 문제라든지 마찬가지로 특정 DBMS로부터 종속성 8P 또는 빠르게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클라우드 대응을 위해서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시스템을 처음부터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부터 전환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프로젝트도 거의 60% 이상이 전환 사업이었고요. 이때 이기종 간의 데이터 이관 문제, 어플리케이션 전환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호환성 보장이 필수입니다. 마이그레이션 관점에서도 서로 다른 기종 간의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전환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SQL 스탠다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상용 제품을 보시면 그 제품에서만 동작하는 명령어 또는 함수가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락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신규로 개발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전환 공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SQL 표준 구문을 활용해서 전환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초기 개발 시에 표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간의 호환성도 보장하고 전환에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DBMS 자체적으로 SQL 표준 기능, 표준 구문을 풍부하게 지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은 시스템 확장 그리고 기능의 확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탠드얼론 형태로 DB를 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죠.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확장성 측면에서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함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을 스케일업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시스템 가용 자원이 포화 상태거나 확장을 통해서 부하를 분산하거나 복제본을 구성함으로써 장애에 대비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유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장애 시에 신속한 복구 지원과 같은 유연한 확장 아키텍처 제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DBMS 지원 범위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적인 확장입니다. 일반적으로 DBMS 코어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자가 DBMS에서 제공하지 않는 어떤 특정 기능을 필요로 할 때 해당 기능을 벤더에서 개발해 주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DBMS 코어 엔진에 플러그인 형태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능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벤더에서 제공할 계획이 없다면 활용할 수가 없겠죠. 원하는 시기에 새로운 기능을 자유롭게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편의성입니다. 통상 DBMS를 도입하면 다양한 서드파티 기능을 요구하게 되죠. 모니터링이라든지 데이터 암호화, 백업 복구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관리 기능을 기능별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관리 효율성이나 편의성 그리고 TCO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적으로 다양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지만 본명적으로 기본 기능이 한정해서 제공되다 보니까 다양한 DBMS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기능을 제공하기는 다소 어렵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분산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DBMS에 특화된 전문화된 관리 기능을 저렴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편의성, 효율성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덜한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픈소스라고 하면 무료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기술료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합당하게 지불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연간 구독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상용 제품 대비 5년 TCO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DB인데요. 상용 DB 그리고 시스템 리소스를 모두 구비해야 하는 온프레미스와 비교해서 낮은 비용을 강점으로 많이 내세웠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솔루션을 추가 도입하고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등 리소스가 추가되면 오히려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용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로 회귀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고요. 자칫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될 수 있지만 DBMS 관점에서 온프레미스건 클라우드건 비용 절감이 가능한 상품 구성 또는 적절한 서비스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픈소스 DBMS로 전환을 검토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술 지원일 텐데요. 아무래도 생소한 솔루션일 경우에 제품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오픈소스 자체만으로는 기술 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DBMS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면서 제조사가 직접 기술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췄는지 그런 전문 업체 그리고 그런 솔루션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당연히 제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고객사 하나하나에 대한 이력 관리 그리고 담당자 지정을 통해서 책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대응도 빠르고 안정성 확보 그리고 성능 개선, 튜닝 같은 지원에서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하는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 DBMS 선택을 위한 몇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보셨던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오픈소스 DBMS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엑스퍼DB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엑스퍼DB를 이야기하기 전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오픈소스 DBMS 포스트그레스QL입니다. 포스트그레스QL은 30년 이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개발과 안정화를 거친 DBMS고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DBMS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의 전신인 인그레스 프로젝트까지 범위를 넓히면 개발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개발과 안정화를 거쳤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대단히 풍부하고 성능 또한 매우 안정적입니다. 기능과 성능적으로 가장 뛰어나다 보니까 다른 DBMS의 개발에도 많이 이용되고 영향을 미쳤는데요. 요즘 가장 잘 알려진 AWS 오로라 DB라든지 사이베이스 SQL 서버, 그린플럼 같은 이런 대표적인 DBMS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포스트그레스QL이 완전한 오픈소스로서 소스코드의 수정과 배포, 심지어 상업적인 이용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스트그레스QL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오픈소스는 그 특성상 얼마나 많은 기여자가 활동하고 있는지, 커뮤니티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정 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 공개되었던 저장소가 갑자기 클로즈될 수도 있고요. 기여자가 적을 경우에는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돼서 더 이상 코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그레스QL은 그런 위험성이 없이 지속 가능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은 그 역사만큼이나 장점이 참 많은 오픈소스 DB인데요. 현존하는 DBMS 중에 가장 많은 SQL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그만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은 표준 구문 그리고 표준 함수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타 DBMS나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 다른 DBMS로부터의 전환 그리고 타 어플리케이션과의 병행 운영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데이터 타입 지원 그리고 대량 데이터 운영에 최적화된 기법 등을 제공해서 단순한 OLTP뿐만 아니라 복잡한 트랜잭션 처리에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엑스퍼DB 아키텍처입니다.
엑스퍼DB는 코어 DBMS로 포스트그레스QL을 소스 수정 없이 그대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순수한 오픈소스 DBMS로는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운영, 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술 지원에 해당하는 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 DBMS와 그리고 백업 복구,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모니터링, 통합관리, 로드 밸런싱, CDC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고가용성 구성 같은 다양한 플랫폼 기능을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전문 엔지니어 또한 다수 보유해서 조직적인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DBMS는 다양한 운영관리 솔루션과 병행 운영되어야 되는데요. 상용의 경우 높은 라이센스 비용과 그리고 각각의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따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엑스퍼DB는 기능의 플랫폼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퍼DB를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G.com 사례인데요. SSG.com은 엑스퍼DB 구축 사례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사례예요. 고객, 주문, 배송, 상품 관리 같은 대고객 서비스 주요 업무들을 오라클 포노드 RAC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었고요. 고객의 증가 그리고 서비스 확대로 인해서 시스템의 부하가 가중되었습니다. 시스템 진단 결과 노드 확장이 요구되었고요. 현 상태로는 구조적으로 노드 추가가 어려웠던 점, 그리고 특정 분석 집계 쿼리가 오라클에서 실행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오픈소스 DBMS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최초의 주 업무 시스템을 오라클 포노드에서 엑스퍼DB 5노드로 전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대고객 서비스 외에 이벤트 업무로 확장해서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라는 온라인 이벤트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했고요.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이벤트 시스템인 클라우드와 실시간 동기화하고 병행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했습니다. 스테이 이벤트는 특성상 특정 시간에 트랜잭션이 집중되는 그런 특수한 워크로드 대응이 필요했고요. 이를 위해서 병렬 자동 확장이라는 엑스퍼DB 신기술이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대량의 트랜잭션이 급격하게 유입될 때 최대 30대까지 노드를 한 번에 확장해서 각각의 노드로 트랜잭션을 분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 동안에 일일 트랜잭션이 아카이브 기준으로 800GB에서 약 1.2TB까지 대량 데이터 유입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LF 사례인데요. LF도 국내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로서 여러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긴급하게 컨설팅을 진행했던 고객사고요. 첫 미팅에서 몇 가지 분명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오픈소스 DB 선정이 늦어지면서 프로젝트 기간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오라클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변경된 SQL에 대해서 튜닝을 통한 성능 보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업무 DBA 부재로 전담 인력 배정을 통해서 프로젝트 시작부터 시스템 오픈까지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했고요. POC도 진행한 그런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약 7개월 정도 프로젝트 수행을 거쳐서 지난달에 무사히 서비스를 오픈했고요. 주문, 물류, 정산, 상품, 컨텐츠 등 주요 업무를 모두 오픈소스 DBMS 기반 플랫폼 엑스퍼DB로 전환 구축했습니다. 얽혀있는 온라인몰도 다수 있었고 제휴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ERP까지 전환 대상으로서 업무량에 비해서 프로젝트 기간이 다소 짧았는데요. 엑스퍼DB의 마이그레이션 기능과 같은 제품의 안정성 그리고 인젠트 엔지니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면서 그 프로젝트 총괄 PM님께서 저희 인젠트 지원 인력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감사의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한국조폐공사와 도로교통공단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모바일 신분증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례입니다. 최근에 휴대전화가 지갑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모두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딜 가든지 휴대전화만 있으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신분증인데 작년 초에 공무원증 모바일 발급이 가능해졌죠.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시작된 거고요. 대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 바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이 시스템을 작년 하반기부터 엑스퍼DB로 구축해서 지난달 공식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세종에 구축했고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원주에 각각 구축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고 각각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리전 간에 공통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는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 또한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엑스퍼DB 통합관리 기능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기관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완료된 프로젝트는 아니고 작년 말에 저희가 수주해서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내외 업무 서비스 개선 사업인데요. 국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용자도 많고 스캔 파일이나 CT, MRI와 같은 영상 데이터로 인해서 데이터 사이즈도 상당히 큰 사이트입니다. 심사평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병원과 같은 유관 의료기관이나 연구소와도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일 트랜잭션량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최초 컨설팅을 진행할 때 국내에서 손에 꼽는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되는데 오픈소스 DB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장 많이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구심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POC나 BMT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POC 수행을 통해서 수주한 케이스입니다. 최근 업무의 마이크로화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 배포가 화두인데요. 웹이나 와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쿠버네티스와 궁합도 잘 맞아서 다양한 구축 사례가 알려지고 있지만 DBMS는 특성이 약간 다르죠.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쿠버네티스에 올리더라도 DB는 VM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프로젝트는 DB까지 모두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배포하는 것이 주요 요건이었습니다. 파스 기반 플랫폼인 아코디언 기반의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를 할당하고 거기에 엑스퍼DB를 설치한 파드를 띄우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파드를 여러 개 띄워서 HA를 구성하고 오토 페일오버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HA 노드 간에 부하 분산하는 이런 구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천 시스템은 역시 오라클이고요. 데이터 사이즈는 압축 기준으로 60TB 이상이고 조만간에 엑스퍼DB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사나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의 대민정보 통합 운영체계 구축 사례입니다. 2020년 말부터 2021년 2월까지 진행한 2차 사업이었고요. IaaS 기반의 대표적인 공공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를 탈피해서 보다 관리가 용이한 공공 파스 기반 플랫폼 파스타로 전환 구축한 사례입니다. 중소벤처24 포털 외에 12개 업무, 총 13개 시스템을 파스타에 전환 구축한 사례입니다. 원천DB가 오라클, 티베로, MySQL, SQL 서버 이렇게 총 4종류였는데요. 엑스퍼DB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마이그레이션한 그런 사례입니다. 내 외부망이 분리된 환경에서 엑스퍼DB 프록시 기능을 활용해서 서로 다른 망 간에 커넥션이 가능하도록 구축했고요. DBMS별로 각각 운영되던 서드파티 기능을 엑스퍼DB 플랫폼 기능을 통해서 일원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서드파티뿐만 아니라 DBMS 자체도 기존 4종류에서 엑스퍼DB 단일로 운영하면서 업무 간 데이터 연동에 대한 이점도 극대화할 수 있었고요. 본 사업이 2차 사업이었고 작년 3차 사업을 통해서 6개 업무를 추가로 전환을 했고요. 총 19개 시스템을 파스타 기반 엑스퍼DB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국전력공사 전력 ICT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번 사업은 AI,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화된 전력 시스템 관제 플랫폼 구축으로 전산망 등 각종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장애 원인과 위치 파악, 알림 자동화를 수행하는 그런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AI 및 빅데이터 플랫폼과 상호 연동하는 통합 DBMS 클러스터에 엑스퍼DB가 활용되었고요. 기존의 오라클 포노드와 동일하게 엑스퍼DB도 포노드로 전환 구축했습니다. 이제 오픈소스 DB도 상용 제품과 동일한 스펙에서 동일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음이 증명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신용평가 업체인 이크레더블 사례입니다. 기업 신용평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메인 업무 시스템을 오라클에서 엑스퍼DB로 전환 구축한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엑스퍼DB가 아닌 다른 오픈소스 기반 DB로 확정된 상태였는데요. 프로젝트 진행 중에 몇 가지 이슈로 인해서 결국은 엑스퍼DB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슈 사항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데이터 전환 성능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환 후에 정합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일부 데이터가 전환되지 않는 문제, 전환 이후에 성능 이슈도 불거졌고요.
이런 이슈들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추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라클에서는 오픈소스 기반 DBMS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오라클 기술에 정속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최초에는 저희가 가진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 이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됐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외에 모니터링, 백업 같은 그런 다양한 플랫폼 기능의 활용, 그리고 기술 지원 인력의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서 결국에는 엑스퍼DB로 최종 전환하게 된 사례입니다. 뉴타닉스라고 하는 파스 기반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했고요. 일반적인 OLTP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대용량 배치 업무가 전체 워크로드의 약 70%에 이를 만큼 대량 데이터 분석, 집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축 사례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다들 배달 앱 통해서 음식 주문 많이 하시죠. 배달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화랑인데 금융권 S은행에서도 작년 말에 비금융권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을 넓혔는데요. 첫 사례로 배달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비금융 첫 사례인 만큼 안정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POC 그리고 BMT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저희 제품을 검증을 했습니다. 당초 업무 영역이 결제 정산 업무 그리고 배달 앱 이렇게 두 가지 큰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결제 정산은 엑스퍼DB로 확정된 상태였고 배달업은 AWS RDS를 활용할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에 RDS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아무래도 금융권의 업무 구축이다 보니까 보안 요구사항도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계정 보안 관리와 연관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포스트그레스QL에서 지원하는 확장 기능을 통해서 구현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RDS에서는 그런 확장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IaaS 기반의 EC2에 엑스퍼DB를 설치하고 확장 기능을 애드온하는 형태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었고요. 결국 결제 정산 업무에 덧붙여서 배달앱 업무까지도 모두 엑스퍼DB로 구축한 그런 사례입니다. 기능 확장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상으로 엑스퍼DB를 활용한 다양한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엑스퍼DB의 다양한 플랫폼 기능 중에서도 오토스케일이라든지 로드 밸런싱 기능 그리고 CDC 같은 기능은 기존에 없던 기능이었는데 고객 요구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신규로 개발한 기능입니다. 그 밖에도 모니터링 기능이라든지 통합관리 기능의 개선 같은 이런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엑스퍼DB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다음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예정되어 있는 엑스퍼DB R&D 로드맵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개발 예정된 항목들이 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주요 항목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퍼DB는 프록시 기능을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 공수가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 분기를 개발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수의 클러스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쿠버네티스 기반 배포 기능 고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구축 사례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기반 배포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일부 관리 기능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고 어떤 플랫폼에서도 범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 아키텍처를 정립하는 등 보다 더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희가 현재는 클라우드 구축 시에 DBMS는 IaaS 환경에 구축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S은행 사례에서도 언급했지만 포스트그레스QL만의 장점 활용 그리고 엑스퍼DB의 오토스케일 같은 그런 장점들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서비스 영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상에서 풀 매니지가 가능한 디바스 기반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NCP와 협업하고 있고요.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관리형 DBMS로서 엑스퍼DB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소스 DBMS 선정을 위한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 엑스퍼DB를 소개해 드렸고요. 엑스퍼DB를 활용한 다양한 구축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픈소스 DBMS 선택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